일상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었던 빵이 비싸면 다른 데 가서 사 먹었으면 됐었던 빵이 그마저도 안 되면 그냥 안 먹고 말면 되었던 빵이 이 상황에서는 100억의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 100억을 줘도 못 사는 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가 되셨을 거고. 건하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건마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우리나라 돈 100억을 줘도 못 사는 빵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아니 무슨 빵에 다이아몬드를 바른 것도 아니고 오래 두면 썩을 테고 먹으면 없어질 빵이 100억을 줘도 못 산다는 게 말이 돼? 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빵은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초고가의 최고급 엄성된 재료로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먹으면 없어지고 오래 보관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100억의 가치를 가지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100억을 줘도 못 사는 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빵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수 있는 빵이 조금밖에 없으면 빵의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빵을 사려는 사람은 적은데 팔 수 있는 빵은 많으면 빵 가격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참 간단하죠? 이 법칙으로 볼 때 만약 한 동네의 빵 가게를 모두 독점할 수만 있다면 빵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빵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지는 못하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도 빵을 팔기 때문이에요. 옆 동네까지 나가서 빵을 사 먹는 게 동네에서 사 먹는 것보다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동네 빵이 너무 비싸면 그 돈 주고 사 먹느니 조금 귀찮거나 힘들더라도 옆 동네에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동네의 빵 가게를 독점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옆 동네까지 가서 빵을 사 먹는 수고와 그냥 우리 동네에서 빵을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그 어디쯤에서 빵 가격이 형성될 거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빵집을 독점할 수만 있다면 빵을 100억 넘게 팔 수 있을까요? 오호, 전 세계 독점이면 가능한가? 아니요. 그럼 사람들이 빵을 안 사 먹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리 독점을 해도 빵의 가격은 100억을 넘길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안 먹으면 그만인데다가 오래 보관하지도 못하고 먹으면 없어지는 빵을 어떻게 100억을 줘도 못 사냐고 라고 흥분하지 마시고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빵이야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절대 가격이 그만큼 오를 수 없지만 반대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 오대수는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되어 이유도 모른 채 좁은 곳에 감금되어 무려 15년을 갇혀 지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사람을 감금하는 게 목적이라 비록 15년 동안 군만두만 주긴 했지만 먹을 것을 주기는 줬는데요. 만약 가둔 목적이 영화와 다르게 단순히 감금 목적이 아니고 갇혀있는 사람도 오대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조의 자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인데 먹을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는 거죠. 수십조의 자산을 가진 사람을 납치해서 가둬놓고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갇혀있는 사람에게 빵을 팔 테니 먹고 싶으면 사 먹고 먹기 싫으면 안 사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빵의 가격은 갇혀있는 사람에게 제시하라고 하고 제시한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빵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한 수십조의 자산을 가진 부자는 과연 얼마까지 제시하고 빵을 사서 먹을 것 같으신가요? 뭐 처음에야 현실을 부정하고 곧 풀려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 사 먹고 버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배는 고파지는데 풀려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요, 빵을 안 사 먹는다면 배고파서 미쳐버리다가 결국 굶어 죽을 텐데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부자에게는 밖에 수십조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 빵을 팔라고 할 건데요. 그런데 빵을 1000만원에 팔라고 해도 1억에 팔라고 해도 10억에 팔라고 해도 100억에 팔라고 해도 빵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갇혀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쫄쫄 굶어서 죽기 직전인 상황에 무슨 빵이 100억이 넘냐고 따지면서 비싸서 안 사 먹는다고 할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을 제안하다 보면 100억을 준다고 해도 못 사는 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었던 빵이 비싸면 다른 데 가서 사 먹었으면 됐었던 빵이 그마저도 안 되면 그냥 안 먹고 말면 되었던 빵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100억의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 상황이 바뀌면 100억을 줘도 못 사는 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이해되지 않았던 사회 현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갇혀있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현실에 적용해볼게요. 2017년부터 계속해서 폭등한 지금의 집값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 비싸도 너무 비싸. 그러면 집값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혹시 부자나 투기꾼들이 집을 막 비싸게 사고 팔고 하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돈 많은 부자들 보면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펑펑 쓰는 것 같지만
생각하면 부자들도 우리랑 똑같은데요. 우리가 10,000원 있다고 1,0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 사요? 안 사잖아. 미쳤어요? 부자도 똑같다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10,000원짜리를 10만원에 사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코노미보다 퍼스트 클래스가 목적지까지 훨씬 편하게 가는데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더 내고 타는 거지. 같은 퍼스트 클래스를 1,000만원 내면 탈 수 있는데 나는 돈이 많으니까 2,000만원 내고 타야지 하면서 플렉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비싼 차, 비싼 시계, 비싼 가방, 비싼 집을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세가 10억인 아파트를 나는 돈이 많으니까 20억에 사야지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투기꾼이라고 30억에 팔면 되니까 10억짜리를 20억에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후구 없죠. 이렇게 평소에는 원래 가지려고 했던 물건의 금액보다 돈을 더 주고 사진 않지만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예술품 경매 같은 거 보면 가질 수 있는 작품은 단 한 개뿐인데 가지고 싶어하는 부자들이 많으면 가격이 막 미친듯이 오르잖아요. 21세기 최대의 재발견 예술품으로 불리는 살바트로 문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억만장자이자 미술품 수집가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가 러시아 이름 발음 겁내 어렵 소장하다가 내놓은 작품으로 경매에 5명이 참가해서 결국 5천억 원에 낙찰되어 세계 최고가 미술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돈 오지게 많지 않아요? 이 작품 안 사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걸 단지 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5천억에 사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수요 공급 법칙이에요. 공급은 단 한 개뿐인데 가지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다 보니 서로 경쟁하다 가격이 막 오르는 거잖아요. 내가 혹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뭐하러 저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냐고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저 작품의 가격이 5천억에 낙찰되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결국 이 예술품의 가치는 실제 산 사람이 만드는 가격인 거예요. 한정판도 이런 원리로 가격이 비싸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가져도 그만인 물건일지 몰라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지고 싶은 물건인데 가지고 싶어도 물량이 얼마 없는 한정판이다 보니까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게 되고 결국 비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처럼 원래는 10억짜리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억 이상 주고 사지 않았을 아파트였어도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갖고 싶은 것을 본인이 가지기 위해 돈을 더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파트는 이미 지어져 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물량이 줄어든다고 말하냐고요? 판매가 가능한 아파트 물건이 줄어드니까 결국 살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 사면 그만큼 수요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요? 인구는 계속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지방에서도 인구가 몰리는 지역이 있다니까요. 게다가 인구가 몰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어떻게요? 지금은 비록 돈이 별로 없어서 좋은 곳에 못 살고 있더라도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다 잠재 수요라니까요. 결국 지금의 이 엄청난 집값은 시장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투기꾼들이 올린 게 아니라 마치 부자에게 비싼 빵을 억지로 강요하는 상황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100억이 넘는 빵을 사 먹는 부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나쁜 거죠. 내 집 장만은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고 기왕이면 새로 잘 지어진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며 인구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전부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전부 서울에 살 필요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서울에 살고 싶던 사람들의 욕구가 사라져요. 정부는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4%여서 집은 충분하고 오히려 개발을 허용해주면 집값이 오른다며 서울에 새로 지을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서 신규 아파트의 착공을 계속해서 막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인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고작 95.9%밖에 안 돼요. 그마저도 2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어서 새 집을 바라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데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과 심리를 알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보이게 됐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민간 임대는 늘리지 않고 있고요. 임대주택과 소유권은 있지만 팔 때는 국가한테만 팔아야 되는 이상한 형태의 분양 물량을 눈속임으로 계속해서 내놓으려 하고 있어서 결국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전혀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공급은 없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게다가 특수한 현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화폐를 계속해서 풀고 있어서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보이네요. 집을 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집을 살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집값이 올라가는 원리를 깨닫고 준비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언제가 되었든 거짓말처럼 지금의 폭등장이 끝나고 안정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집 안 사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거든요. 절대 다수가 안 사도 된다
된다고 사면 망한다고 떠들고 있을 때 좋은 지역을 과감하게 살 수 있으려면 계속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꼭 집이 아니더라도 왜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결제하는지를 알게 되면 주식을 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하던 동네에서 장사를 하던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던 응용할 수 있는 곳은 진짜 넘쳐 흐르거든요.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이번 영상의 요약, 특수한 상황이 되면 가격이 치솟을 수 있고 결국 가격을 만드는 것은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닌 실제로 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보는 눈을 키우면 남들보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계속 사는 거지? 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더 부자가 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바이.